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솔트웨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난달에 이 솔트웨어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드리면서 이 솔트웨어의 기업 개요, 그리고 사업 개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추이였죠. 실적 추이 등을 좀 살펴보면서 이 솔트웨어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적 추이는 어떻고 또 사업성과 앞으로의 미래가치성, 즉 전망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솔트웨어 관련된 최근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지난번 영상에선 2022년도까지의 이 실적의 추이를 같이 살펴봤다면 오늘 영상에선 이 2023년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면서 향후에 이 솔트웨어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우선 실적 관련된 공시 먼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14일에 올라왔던 공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체크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저랑 같이 한번 좀 이 실적에 관련된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해사업연도 여러분 23년도 연간 실적이에요. 그 직전은 22년도겠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숫자의 단위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당기순이익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선 22년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 31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여러분 49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약 증감 비율 57.39%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는 여러분 영업이익이 6억 원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적자였습니다. 근데 23년도 때 1억 6천만 원 정도 적자, 그대로 적자이긴 하지만 이 적자 폭이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22년도 때 여러분 4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23년도 들어오면서 5억 7천만 원 정도 달성을 하면서 플러스가 됐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즉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좋은 실적이죠. 여기서 이 솔트웨어에서 오피셜하게 밝히고 있는 이 부분 보시면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이 솔트웨어가 오피셜하게 공시를 띄운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매출이 증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그리고 시스템 통합 사업 수주 증가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트웨어가 여러분 어떤 기업이죠? 이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요거를 주된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가적으로 시스템 통합 사업, 즉 SI라고 합니다. SI 사업도 좀 부가적인 느낌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전반적인 사업 성과가 좋았다, 즉 사업이 잘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 이 SI, 즉 시스템 통합 사업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솔루션 등등등에서 이 솔루션 사업에 좀 부진했다. 사업 확대를 위한 개발 인력 투자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해석하면요, 개발 인력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만큼 매출액과 영업 손실,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뽑지는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투자 대비 아직 우리가 회수하지는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자 수익이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솔트웨어도 여러분 사업도 하고 있지만 부가적인 투자도 하고 있겠죠. 이 투자에는 여기 보이시는 개발 인력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융상품 쪽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굉장히 고금리 시대예요. 이 고금리 시대여서 요거에 따른 이자 수익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가 됐든 제가 우리 여러분들 멘토로서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솔트웨어 실적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요, 20년, 21년, 22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액이 295억, 400억, 313억 요 정도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2년도 때 적자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당기순이익 다시 흑자 전환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을 마이너스 1억 정도로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리고 매출액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실적의 추이를 먼저 본 다음에 이번 연도 23년도 실적을 좀 바라보시면 그래도 아직까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은 되지 못했지만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견조한 실적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바로 이 최근 이슈입니다. 2월 20일 날 올라왔던 이슈였는데 요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게 간단히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솔트웨어가 원래는 클라우드 기반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는 이 생성형 AI 요쪽에도 좀 이렇게 뭐랄까 사업 다각화를 진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솔트웨어가 여러분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라고 합니다. 여기와 파트너사예요. 근데 이 아마존에서 이 AI 생성형 AI 전환 지원 픽클라우드 AI라고 하는데 이 픽클라우드는 솔트웨어 거고 아마존에서 개발한 베드록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트웨어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사에서 이 베드록을 좀 활용을 해서 생성형 AI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죠. 이 픽클라우드 AI를 발표를 했다. 즉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클라우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사업 쪽으로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날짜로 이렇게 솔트웨어가 픽클라우드 방금 보고 오셨던 이 픽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센터 서비스를 론칭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께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이 박스 친 이 부분은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위에 줄 표시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트웨어는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의 설정, 관리, 보안, 네트워킹 성능 최적화 등의 각종 전문 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단순한 콘택트 센터의 역할을 넘어서 교육, 구성, 오픈소스까지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 쿠버네티스가 뭔지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을의 이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동네에 살고 계시는 각각 이 집 한 채 한 채에 살고 계시는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장님은요, 이 마을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 집에서 송아지가 출산했대. 송아지가 나왔대요. 아니면 요 집이 정전이 됐대. 아니면 요 집이 농사가 이번에 좀 잘 안 돼서 이쪽 집들한테 쌀을 좀 빌려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요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 이장님께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 각각의 한 집을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서버 통신이 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 마을 이장님께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주민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요 이장님 한 분께서 다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처리하기 힘든 이러한 숙제나 이러한 일 같은 것들을 이장님께서는 너무나 손쉽게 다 처리를 해주시니까 요 이장님은 여러분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는 그런 주된 이점은 여러분 확장성과 그리고 유연성에 있어요. 이 쿠버네티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쉽게 확장하고 또 축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것도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확장성과 유연성이 증가하면 좋은 이점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트래픽에 관련된 대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대별 자원들을 이렇게 각각 배분해서 쉽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규모 이벤트 처리라고 해가지고 자 우선 1번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트래픽이 뭐냐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만약에 어떠한 특정 이벤트 기간에 트래픽이 갑자기 급증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때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서버를 막 추가를 하면서 이 트래픽을 분산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대별 자원 조정
이 부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시간대가 좀 바쁠 수가 있고요. 점심 시간대가 바쁠 수가 있고 오후 시간대가 바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시간대별 이슈들을 이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탐지해서 자동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규모 이벤트 처리. 우선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분석을 통한 이런 감지들 그리고 감지를 통한 대응들이 좀 가능한 그러한 이슈라면 요 세 번째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어떠한 대규모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때 이러한 트래픽 급증에 좀 뭐랄까 대비해서 좀 보다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좀 수월하고 좀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끔 말씀드리면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막 갑작스럽게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데이터량이 많이 없을 때보단 데이터량이 많을 때 이 효과는 정말 눈에 띄게 우리가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디지털 변환 시대에서 여러분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난무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엔 굉장히 여기에 좀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설명이 됐을까요? 정말 마음 같아선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영상 길이 관계상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수 있고 좀 진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좀 예시를 섞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좀 같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한 번씩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때였습니다. 23년도 초였어요. 이때 이 솔트웨어와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본디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좀 뭐랄까 흥행을 거두면서 이 솔트웨어가 이렇게 한번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주가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조정 나왔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때 당시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좀 이렇게 많이 출렁일 때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또 빠졌죠. 이때 뭐냐면 이 본디가 개인정보 수집을 너무 좀 과도하게 한다. 이러한 좀 이슈가 좀 좋지 못한 이슈에 엮이면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또 한 번 상승을 맞이를 했는데 이때는 이 솔트웨어 개별적인 호재 이슈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된 그러한 이슈 때문에 이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수급이 한번 좀 크게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때 당시 이 아마존이 AWS 할 때 이 아마존이 엔트로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챗 GPT를 만드는 회사가 오픈 AI죠. 근데 엔트로픽이라고 해서 오픈 AI의 경쟁사예요. 근데 이 아마존이 이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에 40억 달러를 베팅을 합니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사로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솔트웨어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이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미리미리 쳐놨던 박스권을 보시면 여러분 고개만 삐꼼삐꼼 내놓고 바로 다시 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지금 현재 달려 있어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지금 요 위쪽에 요만큼의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이슈가 아닌 이상 좀 단편적인 이런 호재거리로는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은 나와줄 수 있지만 여기서 좀 지속이 돼줘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그런 재료는요 바로 요 위에 있는 매물대의 하방 압력에 못 이겨서 주가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달려있는 윗꼬리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과거 차트까지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 사실 좀 시간 관계상 너무나 투머치일 것 같고 지금 최근 차트의 흐름만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바로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장중 고가가 12.77%까지 상승을 보여줬다가 상승분 다 반납을 하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약 2.9%가량 감소, 즉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 이유도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매물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로 다 매도세로 이어졌다. 그리고 추가로 요 윗꼬리가 달려있는 만큼을 좀 보시면요. 요만큼. 자, 이때 당시 굉장히 좀 많은 수급이 들어와 줬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악성 재고들이 아직까지는 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날 한번 큰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때도 매도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여기 있는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매물들의 출하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역시나 좀 긴 윗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도 좀 우리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요 파란 색깔 라인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노란 색깔 라인이 11선과 21선입니다. 이평선이죠. 그리고 이 초록 색깔 이렇게 지금 관통되고 있는 게 이게 61선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11선과 21선과 61선 이탈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전망을 보고 있는 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 26년, 27년, 28년도에 대한 전망이 여러분 연평균 성장률 무려 57.9%씩 매년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성장 산업군이죠. 근데 지금 우리 솔트웨어는 이 생성형 AI 시장 여기에도 지금 현재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성형 AI 요쪽 시장에 좀 근간이 될 수 있는 클라우드 산업이죠. 요거 자체를 지금 현재 본토로 이 사업들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업체이니만큼 차트를 좀 다시 거시적으로 보실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에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최근까지 이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좀 뭐랄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만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도 그렇고요. 요때는 거의 한 7거래일 연속 동안 이 근간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 확인이 돼요. 요게 박스권 하단 부근인 약 1260원 요 정도 근처 라인입니다. 여기 근처에선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저항대 구간에 밀리는 구간은 명확해요. 바로 박스권 상단 부근이죠. 마찬가지로 이때 또 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 근처에서 저항이 못 이겨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1650원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50원 요 근처에선 저항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1260원 근처에선 그래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만 약한 상승 약한 하락 반복을 해주고 있죠. 이런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저 또한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요. 100%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솔트웨어 관련된 가장 최근 이슈 그리고 지난번 이슈와 또 실적 추이와 2023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슈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봤어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